초 2020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 조선소 대표단에게 직접 충격적인 소식을 통보합니다. 한국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비쌉니다. 중국이 30%나 더 싸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굳이 그 비싼 돈을 주고 한국을 써야 할 이유가 도대체 있을까요? 그렇게 한국은 잘렸습니다. 무려 23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100척의 LNG 운반선을 수주하는 계약이었습니다. 전 세계 조선 업계가 군침을 삼키며 탐내던 역대급 물량이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회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이나 정성을 다해 공들였습니다. 도크를 비워두겠습니다. 다른 모든 고객 다 제쳐두고 카타르 물량을 최우선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거의 구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간절한 노력에 대한 카타르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했습니다. 한국 척당이 100억 원, 중국 척당 500억 원, 배 한 척마다 600억 원 차이가 났어요. 2초 한번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100척이면 무려 6조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웃었어요. 6조 원을 아꼈다며 카타르도 만족해했습니다. 2초. 그런데 3년 뒤 호주 앞바다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카타르가 선택한 중국산 LNG선이 멈춰섰어요. 선체가 얼어붙기 시작했고 탱크에서 새어나온 수천억 원어치의 가스가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호주 해양 당국이 공식적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배는 더 이상 바다에 띄울 가치가 없음. 입항 금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한 번이면 그냥 운이 나빴다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고니까요. 그런데 2018년, 2023년, 2024년 2초 똑같은 패턴의 사고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카타르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프리미엄 더 얹어서 드릴게요. 돈 더 드릴게요. 제발 우리 배 좀 먼저 만들어주세요. 3년 전에 한국을 그렇게 차갑게 버렸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돈다발 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한국 대답이 진짜 걸작이에요.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좀 바빠서요. 2028년까지는 자리가 전혀 없는데요. 상황이 완전히 180도로 역전되어 버린 겁니다. 6조 원 아끼려다가 결국 20조 원을 통째로 날려버린 카타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는 2015년 죽어가던 한국의 작은 섬 거제도 조선소에서 시작됩니다. 2015년 거제도 이 섬은 원래 대한민국 조선업의 성지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조선소들이 이 작은 섬에 모여 있었어요. 거제도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중 절반 가까이가 조선소 덕분에 먹고 살았습니다. 식당, 마트, 부동산, 학원까지 섬 전체가 조선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2015년 그 해를 기점으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 주문이 끊겼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요. 중국이었습니다. 2초 중국 정부가 조선업에 미친 듯이 보조금을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배를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전 세계 선주들이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거기에 해운 불황까지 겹쳤어요. 배를 만들어봤자 실어 나를 물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수주 절벽이 찾아왔습니다. 조선소 도크가 하나둘씩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도크가 뭐냐면요. 배를 만드는 거대한 공간이에요. 축구장 몇 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구덩이입니다. 이 도크가 비어 있다는 건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조선소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만 명의 숙련공들이 하나둘 짐을 쌌어요. 20년, 30년 용접봉을 잡았던 장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노동자가 아니에요. LNG 탱크를
0.1mm 오차 없이 용접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정예 용접 장인들,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거제도의 밤거리가 어두워졌습니다.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없으니까요.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섬을 떠났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거제도가 망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어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엔지니어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기술로 벌려야 한다. 가격 경쟁은 이미 졌어요. 중국처럼 보조금을 퍼부을 수는 없으니까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술 격차를 압도적으로 벌려서 돈을 더 주고라도 한국 배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LNG 운반선이 왜 특별하냐고요? 이 배는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싣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야 해요. 극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하 163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일반 철판을 갖다 대면 유리처럼 푸석푸석 깨져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가스가 기화되면서 증발해요. 수천억 원어치 화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 용접 하나, 단열재 두께 0.1mm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진짜 장인의 영역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기술에 올인했어요. 죽어가는 조선소에서 언젠가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그리고 그때 중동에서 엄청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카타르가 역대 최대 규모의 LNG선 발주를 예고한 겁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에요. 중동 하면 석유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카타르는 천연가스로 더 유명합니다. 전 세계 LNG 수출량의 상당 부분을 이 작은 나라가 책임지고 있어요. 엄청난 에너지 강국입니다. 그런 카타르가 LNG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면 뭐가 필요해요? 그걸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하죠. 발표된 규모는 무려 100척, 금액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전 세계의 조선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한 나라 조선업을 몇 년은 먹여 살릴 수 있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은 당연히 달려들었습니다. 죽어가던 조선업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몰랐으니까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당시 대우조선해양까지 빅3가 총출동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어요. 한국 조선소들은 자신 있었습니다. LNG선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요. 품질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협상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타르가 계속 가격을 깎으라고 압박한 거예요. 중국은 30% 더 싸게 해준다던데요. 한국이 정말 이 물량이 필요하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 조선소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마진을 거의 포기하는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 했어요. 배 한 척 만들어서 남는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래도 수주 절벽 상황이니까 일단 물량을 확보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의 결정은 한국 조선소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거예요. 가격을 그렇게까지 낮췄는데도 중국이 더 쌌습니다. 카타르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6조 원이 차이 나는데 왜 굳이 비싼 한국 배를 사야 합니까? 이게 카타르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멍했어요. 몇 년을 준비하고 기술을 갈고 닦았는데 가격 때문에 졌습니다. LNG선 기술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배를 못 만들어서 진 게 아니거든요. 싸게 못 만들어서 진 겁니다. 기술은 최고인데 가격에서 밀렸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건지 아세요? 거제도의 조선소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중국이 실제로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LNG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하 163도를 버텨야 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가격을 맞추기 위해 단가를 최대한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 품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접 불량, 단열재 품질 저하, 탱크 설계 결함, 하나둘씩 문제가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배가 바다에 나가면서 달라졌어요. 2018년 호주에서 첫 번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중국산 LNG선의 탱크에서 가스가 새기 시작한 거예요. 선체 일부가 얼어붙었고 운항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 배의 입항을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에 또 터졌어요. 그리고 2024년에 또요. 같은 패턴의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관된 문제였어요. 카타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배는 필요한데 중국 배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이미 계약한 물량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배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인도 바다도 문제, 안 바다도 문제. 카타르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때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요. 가격은 더 드릴게요. 프리미엄도 얹겠습니다. 제발 우리 배 좀 먼저 만들어주세요. 3년 전 한국을 너무 비싸다고 잘랐던 그 사람들이요. 이제는 돈을 더 주겠다고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너무 바빠서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바빴습니다. 카타르가 중국 선택하고 삽질하는 동안 한국 조선소들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들어 온 겁니다. LNG선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면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LNG를 선택했어요. 미국도 LNG 수출을 늘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중국은 카타르건으로 신뢰를 잃었고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LNG선 시장에서 손을 뗐어요. 유럽 조선소들은 이 규모를 감당할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한국뿐이었어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의 수주 잔고가 폭발했습니다. 2028년까지 예약이 꽉 찼어요. 지금 주문해도 배를 받으려면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척당 2천억 원대였는데 지금은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요. 카타르가 비싸다고 거절했던 그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줄 서서 사겠다고 난리예요. 거제도 기억나시죠? 죽어가던 그 섬이요. 지금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떠났던 기술자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식당에 다시 불이 켜졌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지옥 같던 2015년이 지금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이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싸게 만드는 건 언젠가 따라잡힙니다. 하지만 잘 만드는 건 쉽게 따라잡히지 않아요. 한국 조선소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이제 아시겠죠? 절대 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은 결과예요. 그게 10년 뒤에 터진 겁니다. 반면 카타르는 어땠나요? 6조 원 아끼려다가 결과적으로 20조 원 이상을 날렸습니다. 싼 게 비싼 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국가 단위로 벌어진 거예요. 역대급 규모로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조선소들은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15년 지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숨.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실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싸게 가는 길은 빠르지만 위험해요. 숨 제대로 가는 길은 느리지만 멀리 갑니다. 카타르가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한국이 말한 한마디. 숨 기억하시죠? 죄송한데요. 저희 지금 좀 바빠서요. 2초. 이게 진짜 실력자의 여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숨,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3초 감사합니다.